지난 27일 이틀 동안 내린 117년 만에 최대 폭설로 서울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온 호주의 기후 엔지니어가 한국의 폭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스라고 합니다. 올해로 27살이 된 호주 브리즈번 출신의 기후 엔지니어입니다. 기후 엔지니어지만 어릴 적부터 따뜻한 나라에서만 살아온 저는 눈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영화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겨울왕국 같은 설경을 보며 환상을 품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애 첫 폭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호주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서울에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하게 되면서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며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삼성, K-팝, 그리고 불고기 정도가 제가 아는 전부였죠. 그런데 첫 출장을 앞두고 저는 유독 신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기후 엔지니어로서 호주와는 정반대의 계절, 즉 겨울을 직접 느껴볼 기회였기 때문이죠. 서울에 도착한 날은 그저 춥기만 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공기와 손끝에서 아린 듯한 추위는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저의 첫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6시 호텔 창밖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별빛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실제로 존재하다니 저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눈이 덮인 나무들과 건물들은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흥분은 곧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 도시가 마비되지 않을까? 사실 호주에서는 폭우가 내리면 그날 하루가 마비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였고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부지런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또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과 버스였습니다. 이렇게나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대중교통은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정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정도는 보통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통이라니? 제게는 그저 경이로운 풍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폭설을 처음 본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한국에서 보내게 될 제 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본격적으로 이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는 이미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무거운 눈을 치우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당연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삽을 들고 돕는 시민들의 모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우다 잠시 멈춰 지나가는 사람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두 자기 일을 하기에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협력적일 수 있지?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모습이 거의 상상도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재난은 단순히 혼란이나 불편으로 느껴질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는 장면은 너무 드물죠. 하지만 서울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이었고 오히려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눈길을 걸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또 하나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거대한 눈폭탄이 내린 상황에도 버스와 지하철은 오차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에서 본 실시간 정보 전광판은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혹시 지연이 있다면 그 이유까지도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서울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해되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 질서정연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눈이 쌓인 플랫폼에서도 서로 밀지 않고 앞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장면은 전철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승객들 사이를 지나치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며 자리 양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그 광경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이 작은 행동에서 한국 사회의 특유의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에 사람이 더 몰릴 법도 했지만 그 어디에도 혼란이나 짜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겨울왕국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업무차 서울교통통합관리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초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서울의 교통 상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도로 위에서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는 버스와 지하철의 모습은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센터 직원 한 분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요,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도시가 멈추지 않아요. 우리에게 폭설은 재난이 아니라 단순한 날씨일 뿐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서울이 보여준 폭설 속의 모습은 단순한 인프라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공동체 정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계획이 합쳐져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눈 속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눈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첫 폭설은 단순히 아름다움 이상의 무언가를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가 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며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명동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겨울밤 하늘에서는 여전히 가늘게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명과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발밑의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웠지? 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 골목길 한편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5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작업 중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만 치우면 차도랑 연결될 것 같아요. 그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제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신기했던 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처 가게 주인들과 동네 주민들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나온 건가요? 그중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게 주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서로 돕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정도 눈은 우리끼리 해도 충분해요. 그 말에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서는 이 모습은 제가 자란 호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니 지나가던 행인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해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도와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근처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은 웃으며 눈을 치우는 어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한 제설 작업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공동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한가요? 제가 묻자 또 다른 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눈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사고 나면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의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마을 단위에서도 이웃 간에 서로를 돕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후로도 곳곳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시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고 근처 가게 주인들이 뜨거운 음료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거리에서는 대형 눈삽을 들고 작업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노약자들의 길을 먼저 치워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이 보여준 협력과 배려는 단순히 추운 겨울밤을 견디기 위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이 도시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다시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눈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 눈이면 도시가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지만 교차로의 신호등 아래 차량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길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운전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운전자들은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없이 질서 있게 움직였고 몇몇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멈추며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경험한 눈의 아름다움은 지금 질서 속에서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플랫폼에는 출근길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지만 모두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승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질서는 제가 자란 호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일까? 저는 문득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질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후에도 문화적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은 여전히 겨울 동화 같았지만 지하철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몇몇은 핸드폰을 통해 뉴스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를 닦아주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난방이 되어 있어 외부의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또 공지방송에서 눈이 내린 관계로 역내 계단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생각하던 대중교통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하철역 곳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지 못해 망설이자 역무원이 즉시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눈길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노약자들에게 미리 손을 내밀었고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출근길이 끝난 후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류장에 선이 곧 도착할 버스의 시간과 경로가 전광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차례로 승차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가 작은 실수를 한 승객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또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서 속에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인해 다소 불편한 상황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도시는 혼란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서울이라는 도시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서울은 그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서 있고 협력적인 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여긴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의 질서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폭설 속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 눈을 치우며 함께 웃던 시민들, 대중교통의 질서와 효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배려와 협력.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란 호주에서는 날씨가 조금만 험해져도 대부분의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사람들은 불편을 참지 못해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폭설은 단순히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지 좋은 인프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신이 시스템의 일부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눈 덮인 도로와 지하철, 그리고 웃으며 서로를 돕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니은 제게는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제 고향에 돌아가서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으니까요. 눈발이 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서울은 단지 눈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배운 그 교훈은 아마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서울에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렌스 씨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제설 시스템과 서울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로렌스 씨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직접 로렌스 씨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